인생에서 생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고민해봐도 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한 번만 제 말을 들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큰 돈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따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인생이 술술 풀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면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 외모는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내 외면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외모를 바꿔서 인생에 좋은 인연이 생기고 돈복이 굴러들어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당나라에서 관리를 선발할 때도 글 공부보다 외모가 우선시되는 기준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외모를 가꿀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발은 어떤가요? 만약 현재 겪는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신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이 깨끗한지 굽이 닳거나 가죽이 까지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옛부터 신발은 행운과 복이 굴러들어오는 장소로 나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예쁘기는 하지만 신으면 발이 아픈 구두는 들어온 복을 차버리게 됩니다. 또 낡은 운동화나 구두는 절대 신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는 이미지를 줍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첫인상부터 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내 신발의 굽이 얼마나 닳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운이 들어올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어디론가 데려다 줄 신발이 더럽다면 내가 가는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명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확인해 보세요. 또 걸음걸이도 인적인 운과 나의 재물운과도 뗄 수 없는 관련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항상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구부정하고 어딘가 불편한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딘가 아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벌이나 돈이 많은 부자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항상 또박또박 걸으며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허리가 곧게 서 있습니다. 재물운이 좋은 사람의 걸음거리는 가슴을 활짝 펴고 바른 자세로 신발을 질질 끌지 않고 단정하게 걷는 것입니다. 청결한 신발과 바른 걸음걸이는 운세 상승의 기본입니다. 만약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구부정하게 다니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차라리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고 깨끗한 신발을 신고 바른 걸음으로 걸어보세요.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멋지고 예쁘게 꾸미고 나간 날은 사람들이 유난히 친절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나의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마음 밑에서부터 자신감이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유독 너무 후줄근하게 입고 외출했을 때는 사람을 최대한 안 마주치고 얼른 집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마음가짐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외모가 출발선을 조금 앞에 놓아준다면 그 속도를 유지하고 계속 질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면입니다. 외모만 믿고 내면을 가꾸지 않는다면 생명이 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외모를 통해 출발선을 앞당기고 그 후에 갈고 닦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볼 때 한 가지 면으로만 판단하면 정신이 미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미숙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예쁜 바비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유명해지고 박수를 받는 세상입니다.
만일 내가 사람과 접할 일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라면 외모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 인간관계의 책을 보아도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인간관계에 관한 도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해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의 외모를 가꿔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 손질, 의상, 말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놀랍도록 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티를 내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졸부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세련됨을 갖춰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먼저 깔끔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꾸깃꾸깃 구겨져 있고 냄새가 나는 옷들을 깨끗하게 다리고 세탁해도 좋습니다. 값비싸지 않고 저렴한 물건들을 입고서도 깔끔하기만 하면 훨씬 더 호감 가는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이목구비보다 더 중요한 게 표정입니다. 항상 부드럽게 웃으면서 온화한 표정 변화는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귀티를 만들어냅니다. 또 너무 과한 목걸이나 큰 반지 그리고 지나치게 화려한 귀걸이는 피해야 합니다. 너무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불편하고 적대감이 들게 만들 수 있으며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화려함을 멀리해야 돈복, 가정운, 명예운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 여기 중고의류나 중고옷을 물려받았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에는 그 사람의 운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운이 깃든 중고 제품은 가급적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 옷이나 너무 크거나 작아 보이는 옷 역시 금전운이 떠나가게 하며 빈티가 나 보이기 쉽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크기의 옷을 입으면 불편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게 됩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민망하게 만드는 옷차림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옷차림은 사업이나 면접 자리에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안 좋은 평판이 되어 나에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이미지와 신뢰도를 쌓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색깔은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검정색 옷을 좋아하지만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는 것은 건강이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아래 모두를 검정색으로 뒤덮지 말고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외투를 입을 때는 밝은 색의 옷을 안에 입어 색의 중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계열의 정장을 입을 때는 넥타이를 밝은 색으로 매는 것이 기의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행운을 막는 옷입니다.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니면 좋은 운이 들어올 리 없습니다. 풍수학은 양과 음의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버릴 옷은 음의 기운으로 생기를 잃었는데 이러한 옷을 계속해서 입는 것은 좋은 기운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버려야 할 옷을 버리지 않고 입으면 인간관계의 신뢰를 잃거나 중요한 계약이 어긋나게 되는 기운이 생깁니다. 뭐 저런 것 가지고 그러겠어 싶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운을 불러오는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편한 옷차림이 최고라며 남들 시선을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냐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은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운을 불러오기 위함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와 좋은 운은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이든 이유가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역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옷차림부터 신경 쓰고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것들만 지켜도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및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대 기업의 전무이사로 은퇴한 최모 씨. 퇴직 후 오래간만에 아끼는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배가 부친상을 당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몇 시간을 걸려 운전을 해서 지방에 문상을 갔다고 합니다. 손님도 문상객도 없는 지방 외딴 병원에서 거의 1시간을 혼자 앉아 있다가 돌아왔는데 왜인지 꺼림칙했습니다. 분명 후배에게 인사도 나누고 조의금까지 주고 다시 몇 시간에 걸쳐 서울로 올라왔지만 식을 마치고 별다른 인사나 전화 한 통 없어 서운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에 있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만 같이 내 모든 경조사에 찾아와서 자기 일처럼 도왔던 후배의 변해버린 모습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 씁쓸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은퇴하니 힘이 없어져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나 보다 싶기도 하고요.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후에 사람 관계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전까지는 회사나 사회에서 엮여있는 관계가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나를 대하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은퇴 후에 절대로 경조사 챙길 필요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사람들입니다. 흔히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많으실 것입니다. 또 내가 열심히 다녔던 회사에서 같이 땀 흘린 동료들 만나는 게 뭐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서 은퇴 후 직장에서 맺은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직장에서 만난 관계는 마치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마냥 흩어지기 쉽습니다.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의 전화번호부를 보면 친한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일 것입니다. 은퇴 후 어떻게 지내나 싶은 마음에 적적해서 전화해 안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 거기 누구 아직 승진 못했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전화를 걸면 걸었지 나에게 먼저 전화 오는 일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회사에서 돌아가는 사정이나 그런 것들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동료들이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정이 많은 민족이라 이런 상황에서도 경조사에는 꼬박꼬박 잘 참석합니다. 은퇴 후에는 철저한 재무 설계를 바탕으로 지출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제 내가 받기도 힘든 경조사에 돈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로 확실한 것은 그렇게 내는 돈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으며 무턱대고 부르는 대로 다 갔다가는 호구되기 십상입니다. 내가 아직 현역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있는 행사 없는 행사 모든 경조사에 다녔어도 은퇴 후에는 사실 싹 다 끊어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니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정에 기반한 쓸데없는 지출이 아니라 당장 나와 내 배우자의 은퇴 후 인생이 아닐까요? 대기업의 전무이사로 은퇴한 최모 씨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후배지만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나를 보는 시선이 당장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삶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은퇴 후 모든 경조사 연락을 끊고 발길을 끊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줄 알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세요. 정말 나를 많이 챙겨줬고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는 돈만 보내는 것도 충분합니다. 막상 가서는 상처받기 쉽고 나에게 도움되는 정보나 이야기가 오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은퇴 설계자는 늦어도 55세 이후부터는 아예 인간관계를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그동안 나의 사회적인 지위로 맺어진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이죠. 어차피 언젠가는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관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친해지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꽃에 물을 주듯 주변 사람에게도 꾸준하고 일관된 사랑과 관심을 줘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으라는 건가요?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내가 사는 지역, 동네에서 찾아도 좋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밤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볼 일이 없지만 주말이라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연이나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아마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행사, 아니면 은퇴 후 인생 설계 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에 스스럼 없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독서 모임, 등산 모임에도 나가보세요. 그동안 직장에만 국한되었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은퇴한 시니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당장에 들어올 수입은 제한되고 내가 써야 하는 돈만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남은 인생을 풀어나가야 하는 때죠. 하지만 다들 그렇듯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함과 당장의 삶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은퇴 후 퇴직금과 이것저것이란 명목으로 생각보다 큰 목돈이 들어옵니다. 아마 오히려 이 시기가 통장 잔고가 제일 크게 불어난 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하고 불안한 시기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같이 일정 금액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왜인지 괜히 면이 안 서기도 해서 지금 당장 새로운 뭔가를 해내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인생의 농사를 위해 천천히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달콤한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무슨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으라든지, 상가를 얻어 프랜차이즈를 내면 일정 수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하면 원금의 20에서 50%를 불려준다고 하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스갯소리로도 듣지 않을 말들이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말들에 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월급이 끊기니까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또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기와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은퇴 후 목돈이 생기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많은 사기꾼들이 달라붙습니다. 은퇴 후에는 버는 것보다 그동안 모은 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돈을 벌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지키기만 잘해도 성공입니다. 내가 받은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알고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생전 연락 없던 초중고 동창들부터 시작해서 사촌, 팔촌까지 이때다 싶어서 연락이 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아보면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러 나간 자리에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서서히 돈 이야기를 꺼내며 내 말만 잘 들으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사탕 발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지인은 이미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스토리는 또 빼놓을 수가 없는 포인트죠.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선동 전략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아주 잘 이해하는 태도로 아주 작은 것부터 잘 챙겨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는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 조급한 마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기꾼이 작정하고 속이면 안 당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절대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은퇴 후에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본론으로 돈 버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기가 잘 아는 전문가가 있는데 투자를 얼마나 잘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절대로 멀리하세요. 정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았더라도 돈이 없다고 해보세요. 아마 몇 번 그렇게 말하면 두 번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얻어갈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투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와 옳은 방법이 있는 법입니다. 사람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해서 목돈을 빼먹는 사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바위 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랬듯 나의 길을 간다는 생각으로 다 떨쳐내보세요. 50대 이후부터는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정말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집안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식물을 많이들 키우시죠? 하지만 무심코 키우는 식물이라도 어떤 식물을 키우느냐에 따라 집안에 큰 재물운을 불러올 수도 있고 집주인이 가져갈 기운을 식물이 빼앗아 집안을 망하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풍수에서 식물은 오행중 목에 해당하며 강인한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풍수에 맞는 식물을 둔다면 좋은 기운과 더불어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기운을 내뿜을 것입니다. 집에 뭐 그냥 아무거나 키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풍수란 본디 하나의 작은 운들을 모아나가는 것이기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고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모아나가야 후에 큰 운이 들어올 준비가 되는 것이고 배우자나 자식을 돕고 하는 일마다 잘 풀어나가고 막힘없이 기운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부자들이 오히려 더 풍수에 집착하고 작은 운들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모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풍수를 알아가실 수 있게 많은 재물운을 불러오는 식물과 집안의 기운을 차단하고 빼앗아가는 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식물을 집안에 두어야 하는지 확실한 기준이 생기실 것입니다. 집안에 두면 부자 되는 식물 첫 번째, 금전수. 금전수는 꽃말부터가 행운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잎이 엽전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줄기에 광택이 가득한 잎들이 빼곡하게 달라붙어 있어 마치 엽전을 꿰어놓은 꾸러미 같아 금전운을 높여주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생명의 기운 또한 좋아 키우기도 쉬우며 공기정화 기능 또한 뛰어난 식물입니다. 금전수와 같이 엽전 꾸러기를 닮아 돈을 불러오는 식물로는 크루시아나 염자 등이 있으며 금전수와 비슷한 모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집안에 두면 부자가 되는 식물 두 번째, 머니트리. 우리가 흔히 파키라라고 부르는 이 식물의 별명은 머니트리입니다. 우리는 금전수를 보고 돈나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는 파키라의 별명이 머니트리입니다. 파키라의 줄기는 풍요를 그 안에 가둘 수 있는 따은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5개의 잎이 달린 모양은 오행을 상징해서 행운을 불러온다고 여겨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주인공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중요한 비밀을 숨겨놓은 화분이 바로 이 행운의 나무라 여겨지는 파키라 화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식물의 의미를 알면 좀 더 깨알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집안에 두면 행운을 불러오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집안에 두면 부자가 되는 식물 세 번째, 크루시아.
크루시아는 도톰하고 통통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잎 모양이 재물 주머니를 뜻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관에 두는 식물은 대체로 동그랗고 통통한 잎을 가진 식물들이 좋다고 하는데 크루시아가 딱 그 모양으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손도 많이 안 가면서 공기정화 능력도 뛰어나고 모양도 귀여우니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즐거운 기운을 받으면서 집안에 들어오는 금전운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부자되는 식물 네 번째 고무나무. 고무나무 또한 잎이 둥글고 높이가 적당하여 기를 안정시키고 좋은 기운을 머금고 있는 식물로 거실에 두기 좋습니다. 다만 직사광선을 계속 받게 되면 고무나무의 잎이 타버릴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무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품은 나무로 집안에 음기를 죽이고 양기를 올려주는 식물입니다. 다만 잎에 먼지가 내려앉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풍수산 좋지 않기 때문에 잎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되는 식물 다섯 번째. 난초. 난초는 풍수상 뾰족한 식물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난초 많은 예외로 두는 식물입니다. 왜냐하면 풍수에서 난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사람과 가장 닮아 있다고 하면 집의 주인과 그 생명력을 함께 한다고 봅니다. 난초는 과거부터 내려온 재물운과 더불어 집안의 운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다만 난초는 꾸준히 신경 쓰며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몰락한 집안의 난은 모두 시들어 있었다라는 말이 있듯이 난이 죽게 되면 그 운 또한 함께 시들게 됩니다. 하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의 집안에도 많이 있었고 생기가 가득하고 그 기운 또한 좋았습니다. 이렇듯 그 주인과 운을 같이 하는 게 난초이기에 꼭 잘 키우실 분들께만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만약 키우시다 난에 꽃이 핀다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자되는 식물 여섯 번째. 몬스테라. 풍수에서는 잎이 뾰족한 식물보다는 넓고 둥글둥글한 식물이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보고 있으며 몬스테라는 금전운을 가진 가족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강한 생명력이 있는 몬스테라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또한 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행운을 상징하는 식물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식물입니다. 풍수상 현관과 거실에 두면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부자되는 식물 일곱 번째. 여인초. 극락조라고도 불리는 여인초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잎이 넓은 식물로 멋진 외형과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로 많은 분들이 키우기에 좋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다만 풍수상 여인초를 키우실 때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이 집안의 사람보다 그 크기가 높아지면 식물이 주인의 기운을 빼앗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을 기준으로 여인초가 더 커진다면 분갈이를 하거나 키가 큰 줄기를 제거해 집안 사람보다 더 크지 못하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풍수의 조화 집이나 사무실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업 선물이나 집안에 둬서는 절대 안 되는 식물들도 있는데요. 어떤 식물들을 키우면 안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 선물을 하거나 집안에 키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담쟁이와 같은 넝쿨 식물입니다. 담쟁이 같은 넝쿨 식물은 너무 무성하게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넝쿨 식물은 나무나 일반 식물과 달리 꼭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밑으로 번성하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음의 기운이 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통적으로 음기는 억제, 수축, 침체와 같은 속성을 가지며 이는 집안의 기운을 음의 방향으로 이끌어 음양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넝쿨 식물을 천장에 매달아 아래로 처지게 기르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치는 가족 구성원의 방황을 유발하고 심지어 이혼과 같은 불행한 사건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기운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담벼락을 넝쿨 식물로 뒤덮으면 집안에 음기가 가득 차서 기운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자손들이 방황하게 하고 가정 내의 불화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넝쿨 식물을 천장에 매달아 기르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키우면 안 되는 식물 두 번째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이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에서 좋은 식물은 보통 잎이 동글동글하고 넓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선인장은 이와 반대되는 기운을 가진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작은 다육식물인 선인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미 크게 자란 선인장은 풍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인장은 음기가 강한 것으로 여겨지며 사고나 소송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화목을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의 집에는 큰 선인장을 키우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키우면 안 되는 식물 마지막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풍수적 관점에서 양기를 흡수하고 음기를 방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은행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집안의 기운이 음으로 기울고 가세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에 가보면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이는 일제시대에 국운을 쇠약하게 하기 위해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렇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은행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이 망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은행나무의 강한 음기 때문인데 집안에 은행나무가 있다면 가지가 지붕을 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식물만 키우셔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집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들만 지켜도 집안의 분위기와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및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